누차 이야기하지만 무식하면 러시아군처럼 이렇게 맞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푸틴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을 계속 죽여서 밀어넣으면 저쪽은 결국 바흐무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느 순간 지치게 되어 있고, 그 지치게 되었을 때는 내가 유리한 고지에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2000대 동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2000대가 지금 나왔으면 지금 상황이 나온다고 한들 지금 상황에서는 큰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러시아가 엄청난 대공세를 할 것처럼 이야기했다라는 그 부분, 결국 우리가 지금 바흐무트에서 보고 있는 수준, 이게 그 대공세의 실체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21세기 군사연구소에서 정보분석관 전문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유성엽입니다. 러시아군 입장에서 기갑이나 기계화 쪽 전력은 굉장히 큰 피해를 봤어요. 그렇게 피해를 크게 입은 무기 체계들이 어느 한순간 갑자기 공장에서 뚝딱 하고 튀어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이 엄청나게 많은 공업력을 통해서 전차를 물밀듯이 생산해서 내보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랜드리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질적 지원을 과거 소비에트에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물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이 러시아에는 없는 것이고, 수입해야 되는 길들도 대부분은 막혀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러시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사람을 가지고 갈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누차 이야기하지만 무식하면 러시아군처럼 이렇게 맞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똑똑하면 맞기 전에 훈련을 통해서 내가 실수할 거를 미리미리 피해 나가는 것이고, 최근 들어서 러시아군이 사람 중심의 대대전술단을 꾸려놨다. 그 사람 중심의 대대전술단을 끊임없이 밀어넣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참부를 굉장히 깊이 파고 밀고 들어오는 러시아군 병사들을 막고 있지만, 좀비처럼 밀고 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모두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은 서로 이 상태에서 서로 밀고 밀리면 서로 가해진 압력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한쪽이 이렇게 뚫려요. 이렇게 뚫려요. 이렇게 뚫려있는 이 지역에서 누군가가 여기서 푹 치고 들어와 버리면은 큰일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막는 입장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러시아 입장이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기 툭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첫 번째, 그러니까 군사적인 이유로는 여기서 시간을 벌어놔야지 반격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버티는 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지역이 일종의 정치적인 신호 같은 게 되는 과정,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인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못 물러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상황이고, 사람을 일단 엄청나게 많이 동원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참호를 파고 보병을 배치해놓고 전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드론을 보내서 방어가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다가 군대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인원들을 계속 약진시키면서 보낸대요. 여기에다가 포를 먼저 쏴놓고 보병들이 좀비처럼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거죠. 방어하고 있는 인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방어를 하다가 지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참호 하나가 무너지면 그만큼의 라인이 뒤로 물리는 거고, 그런 식의 상황들이 계속 생기는 건데, 통상은 우크라이나군의 전술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본인이 교전을 해야 될 지역을 선택을 하고 본인들이 먼저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상대를 당황시키게 만들고, 그 사이에 다시 이 전력은 온전하게 뒤로 빼버리는 이런 형태의 전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투 과정에서 병력 교환비 자체가 우크라이나 쪽이 압도적으로 높은 형태의 전투를 해왔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우크라이나군도 참호를 중심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고, 러시아군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 이 병력들을 한번 뒤로 빼서 다시 신병을 받고 그 신병들하고 같이 작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숙련이 되도록 훈련을 한번 시키고 다시 전선에 투입되는 이 선순환 구조가 깨지고 있다는 게 제일 문제예요. 아무래도 전투 기술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굉장히 높은 우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계속 사람을 죽여가면서 계속 밀어넣는 식으로 하면서 이쪽을 지치게만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는 한국전쟁 때 인해전술이라는 게 중공군이 그냥 엄청나게 많은 수의 중공군을 그냥 사람만 밀어넣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중공군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중공군은 가장 취약한 한국군만 상대로 그냥 병력을 그 지점에만 굉장히 집중적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러시아도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은 비슷해요. 굉장히 좀 잔인할 정도로 사람을 막 쓰는 건 맞아요. 맞는데 최근에 러시아군 대대 전술단의 편제가 바뀌는 양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단순히 사람을 마구 밀어넣는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의 한 분대 정도 단위 인원들이 전진하고 그러니까 참호에서도 시야가 확보가 되는 지역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넓혀서 동시에 그렇게 밀어넣으니까 당하는 입장에선 인해전술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선전단으로는 엄청나게 큰 공세를 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뭐 지금 러시아에 남은 게 없잖아요. 가지고 올 수 있는 전차도 더 이상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쓸 수 있는 거 사람밖에 없는데 사람으로 효과 볼 수 있는 전장이 지금 바흐무트밖에 없잖아요. 2,000대 동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2,000대가 지금 나왔으면 지금 상황이 나온다고 한들 지금 상황에서는 큰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러시아군은 반격에 대비하고 있어요. 마리우폴이나 이쪽이 떨어지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실제로 중요한 주전력들 자체는 방어 전투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나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러시아가 엄청난 대공세를 할 것처럼 이야기했다라는 그 부분, 결국 우리가 지금 바흐무트에서 보고 있는 수준, 이게 그 대공세의 실체인 것 같아요.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거기가 중요한 지역이 맞을 거예요. 거기는 약간 첨입돼 있는 위치라서 저기에서 공세가 다시 시작이 되면 작년 우크라이나 공세 때 당했던 걸 또다시 당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이 전선을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전략적 요충지가 맞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군 입장에서는 그 위치가 전략적 요충지가 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가 무슨 대도시도 아니고, 그리고 핵심적인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인들 다 뒤로 대피시켰잖아요. 그럼 빨리 빼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하면 남부하고 동부가 이렇게 연결돼 있는 데서 어느 지점에서 이걸 끊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죠. 이걸 계속 연결돼 있는 상태로 늘어놓게 되면 뱀이 우크라이나를 감싸듯이 이렇게 해서 서쪽으로 더 찌르고 들어가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몰도바라던가 이런 쪽으로.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 서방이 좀 실수를 많이 했어요. 특히나 전차 관련된 것들에 대한 이슈에서 타이밍이 지금 많이 늦었어요. 3월에 바흐무트나 이쪽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전투들에서 가용한 기계화 전력의 규모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푸틴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을 계속 죽여서 밀어넣으면 저쪽은 결국 바흐무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느 순간 지치게 되어 있고, 그 지치게 되었을 때는 내가 유리한 고지에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지원을 하기에는 많이 늦은 건 사실인데, 지금이라도 충분한 지원들이 들어간다라면 4월, 5월, 6월 이때 다시 기회가 올 수 있겠죠. 충분한 지원의 핵심은 첫 번째 전차, 성능도 중요한데 충분한 규모의 전차. 두 번째는 결국에는 항공기. 세 번째는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인데, 그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같은 형태로 계속 러시아군이 사람의 희생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전투를 계속하면 우크라이나도 쉬운 상황으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병력을 허비하는 용도? 정말 뭐 좀비같이 뭐가 계속 오더라라는 그 상황은 그 정규군이 어떻게 보면 맡고 있을 거예요. 계속 이제 교전을 시켜서 상대를 피곤하게 하는 역할은. 그렇게 하다가 전선이 무너질 기회가 보인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정예라고 할 수 있는 뭐 와그너 그룹이나 이런 애들을 투입을 해서 성과를 얻는 그런 형태를 보일 테니까, 정규군 입장에서는 고생은 정규군이 다 하고 있는데 와그너 그룹이 그냥 체리피킹만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역으로 와그너 그룹도 우리고 와서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한테 왜 협조를 안 하고 있냐라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바흐무트 상황은 정치적인 결단만 남았다.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우크라이나군은 굉장히 현재까지 현명하게 전투를 해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선에서 전투를 하다가 지역을 내주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 순간에는 지역을 내주고 사람을 살렸어요. 그렇게 해서 전력 보존을 했기 때문에 다시 반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전 과정이고, 지금은 필요한 지역에서는 후퇴하고 그리고 다음 반격을 준비하는 게 맞죠.